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1, 2,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EJ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겨레 신문 먼저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흔적, 아버지의 추억이 이렇게 떠올랐다는 기사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공통적으로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또 운운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1960에서 70년대에 경제 개발에 종잣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의 건설 현장과 베트남 전쟁터, 서독 탄광에서 피땀 흘렸던 노동자들의 희생을 언급하면서 그 시절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연설 때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상징하는 용어를 동원해서 경제 위기 극복이나 시대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한강의 기적, 열사의 사막 등 40에서 30년 전 단어가 재생되고 있다. 나폴레옹 3세라고 하듯 그냥 박정희 2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렇게 오집었습니다. 예. 예. 뭐 듣는 분들 귀가 비슷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예. 좀 레파토리를 바꿀 법도 한데 말이죠. 미래, 창조 이런 걸 운운하시는 대통령이라면 말입니다. 자, 이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자, 기록물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겨레가 6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초본은 대화록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옮기는 데 있어서 검독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초본을 검독한 대통령이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지시를 했고 지시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남아있음이 밝혀졌다. 완성물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 행위를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뭐 다 비슷비슷하네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니 초본을 지우는 게 이게 법이 위반된다면은 이게 대체 이런 상식밖에 주장이 검찰에서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근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주목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자료 가운데 대화록이 발견된 봉화 이지원과 똑같은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그 한국기록학회장인 이승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이 앞둔 2008년 1월 말쯤에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서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 폐쇄됐고 기록물은 폐쇄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외장하드와 폐쇄 이후 자녀 임기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을 담은 시스템 전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제 이관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는 폐쇄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외장하드만 뒤졌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폐쇄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외장하드만 조사를 한 것이라는 얘기죠. 검찰이 자료를 다 살폈는지 알 수 없다. 이거 다 살피지 않았다면은 일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이것만 갖고 물고 늘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사초 파기 의혹, 새누리당은 여기 아주,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MB 정권에 과연 비할 바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 문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MB 정부 말기에 어마어마한 문서 폐기가 있었다. 특히 비밀 문서가 폐기됐다. 이렇게 밝혔죠. 매일 평균 수백 건에서 많아야 수천 건에 머물렀던 파기 건수가 정권 교체 시기에 10배 이상 급증했던 것이고 이 파기 과정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규정에 의한 그 어떤 삭제 과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통으로 없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하기 위해 비밀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20조가 넘는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런 비밀 자료를 제멋대로 파기한 거. 이거는 과연 용서가 될 일인지 이 사초 파기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외교 문서들이 상당량이 이미 파기됐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완성본이 있다면 초본 삭제는 위법이 아니다. 이걸 전문가들에게까지 물어봐야 한다니. 예. 또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잘못됐다. 라고 언급한 내용까지 기록물로 남겼단 말이죠. 예.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죠. 예. 네. 애초에 그 문제 갖고 계속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불을 지폈던 새누리당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자, 이런 새누리당이 내년에 그 지방선거에서도 선택받기 위해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후보 경쟁력에만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보 경쟁력만의 문제가 될까요? 선거에서 말입니다. 자, 새누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단순 경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기 방식으로 전면 수정한다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6면에 실렸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국민일보 보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붙을 대항마를 찾기 위해서 김왕식 그리고 안대희, 진영, 조윤선, 홍정욱, 정몽준 이런 분들을 이제 가상 대결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어떤 후보도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조차 힘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가 또 실렸네요. 자, 새누리당은 1차로 이번 달 안에 당내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총 10명을 놓고 인지도와 함께 누가 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검증하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당 정책연구소로서 여론조사 기능을 맡고 있는 예전엔 여의도 연구소,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맡습니다. 자, 근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김황식, 안대희, 그리고 정몽준, 조윤선, 진영, 그리고 홍정욱 이런 6사람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조사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제 국민일보 보도요. 그런데 10명을 놓고 인지도와 함께 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검증하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또 실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4명은 누구냐? 김황식, 안대희, 정몽준, 조윤선, 진영, 홍정욱 말고 새로 추가된 4명은요. 미성년자가 한 분 계시네요. 예, 5살, 5세 훈. 이분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이혜훈 이 4사람이 또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때 이렇게 거론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로 후보군을 압축한 다음 내년 1월, 2월에는 정책 현안, 수행 능력 분야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군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이 오세훈, 나경원이 다시 거론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새누리당의 이런 준비, 예. 치밀한 준비, 예. 기획, 네. 이런 거를 야당들은 왜 안 하죠? 왜 하고 있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일단 서울시장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라는 워낙 막강한 그런 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근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 신당을 만들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레토릭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하여간 박원순 시장의 어떤 현재 그 위상으로 보자면은 야권에서 필적할 다른 후보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후보 경쟁 후보 찾는 것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전략 또한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야권에서의 어떤 역동적 흐름은 지금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개인에게는 또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말이죠.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집중적인 띄우기가 방송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재보선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또 나경원 후보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의 복권을 위해서 이 방송들이 무던히도 노력할 것이다. 각종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시 당내 유력 주자로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설마요. 설마요? 지각 있는 국민들은 보고 웃겠죠. 예. 자, 국민TV가 아주 심도 깊게 지금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그 수천억대 교회 돈 빼돌렸다는 의혹, 또 불륜 의혹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후속 보도가 어제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정오 뉴스로 나왔습니다. 오늘 한겨레도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일요일에 당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원로장로회 회장인 강희수 원로장로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 쪽은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기도 모임이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회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견을 주도한 장로들에게 책임을 묻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용기 목사 일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어제 저희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에 나온 내용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교회 다른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 네.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교회의 조사 과정을 거친 만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교회 공식기구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의 여러 가지 또 비리와 또 불륜 관계에 대해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뭐 전면적인 재조사라기보다는 이미 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읽혀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간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조용기 목사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네. 자, 한국일보 일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가운데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대가 정시 선발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서 특목고는 물론이고 일반고에서조차 강남 지역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말고도 교육특구로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양천 노원입니다. 자, 양천 노원까지 더하면은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가운데 서울에 있는 일반고 학생의 비율은 81.8%까지 올라갑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강남 3구와 양천 노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사교육 대표가 한국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수능에 강한 교육특구 학생들이 정시를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네. 정시 선발 비중이 늘어나고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부터 교육특구 강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참. 왜 이런 방향으로 자꾸 그 대학 전형 방식을 바꾸죠? 네. 어디 출신이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신입니다. 네. 마장동, 사근동, 그쪽. 예.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출신의 부평의 아들. 노종면 앵커도 이쪽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일보 8면 기사. 국민일보가 이 조영기 목사 관련한 그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이후로 말이죠. 자, 국민일보의 다른 기사를 보면은 괜찮은 기사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 기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LG전자 헬기가 충돌한 서울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여기 피해 주민들이 사고 직후에 인근 특급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자, 일단 그 당일 현장에 책임자로 보이는 간부 공무원이 도착해서 아파트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또 주민들의 그 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이렇게 기자의 눈에 목격이 됐습니다. 오크우드 호텔 그리고 오크우드 호텔 그리고 코엑스 인터내셔널 호텔 뭐 잘 모르는 저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런 유명 호텔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모셨다는 건데 여기가 뭐 하루 숙박비만 30에서 50만 원 되는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민분들은 하여간 반나절도 걸리지 않고 그곳에 이제 투숙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뭐 저는 이런 대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하여간 어려운 처지에 겪으신 분들, 이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긴 한데, 근데 같은 강남구에서 비슷한 재난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재난에 준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강남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공무원들의 태도는 거의 180도 다릅니다. 2년 5개월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1년 6월 12일 삼성동 인근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판자촌 96구 가운데 75가구가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270여 명의 주민들은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은 거지요. 자, 임시 숙소는 어디냐? 특급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3층짜리 막루 형태의 컨테이너 마을 회관. 네. 여기가 임시 숙소였습니다.
1차 복구가 시작된 8월 2일까지 2달 가까이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시설에 물이 끊겨서 양재천에서 물을 길어다 썼고 식사는 대한적십자사 밥차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돌보았습니다. 당시 강남구청은 화재 다음 날 주민들의 임시거처를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이번 현대 아이파크 주민들 피해 보신 분들을 특급 호텔에 모신 것에는 동의한다고 하셨죠?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네. 적정한 수준의 대책 마련이 그게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저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이동 판자촌 주민들도 특급 호텔에 모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삼성 아이파크 주민들을 특급 호텔로 모시는 행위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번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들은 낮췄어야 되고요. 우리 포이동 주민들의 대피처는 지금보다 훨씬 높였어야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췄어야 되지 않나. 오늘 또 조선일보 때문에 아마 우리 노종면 앵커가 좀 열받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11면 보겠습니다. 내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판. 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전력의 김모 송전 팀장입니다. 자, 이분은 왜 나왔느냐. 혁명조직 아로 조직원들이 송전철탑 타격 모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실행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위험성이 충분하다. 또 실현 가능하다. 일반인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수도권 6개 철탑에 대해서 동시 타격을 할 때는 대정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변호인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송전탑을 파괴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고 검찰이 너무나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 검찰 주장은 누군가 송전탑을 공격한다면 국가기관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미 봤고요. 한 차례 분노를 사겼기 때문에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요.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전, 아로의 송전탑 파괴 가능성 물으니까 위험성이 충분하다. 소제목으로 갑니다. 한국전력 송전팀장, 이석기 내라는 혐의 재판서 증언, 일반인 공격 가능하다. 수도권 6개 철탑 동시 타격되는 대정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철퇴를 가해야 돼요. 이 철퇴라는 표현이 저는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아로가 있냐 없냐가 이 사안,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라는 사안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로가 있고 아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배척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 거죠. 아로의 송전탑 파괴 가능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이 김모 씨가 대답했습니까? 아니, 조선일보 전수영 기자 자신의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뽑혔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사람을 죽이는 기사예요, 이거는. 자, 같은 사안인데 한겨레는 또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의 수사보고 내용을 보면은 5월 12일 이른바 합정동 모임에서 녹음된 내용을 옮긴 62쪽 분량의 녹취록에서 234곳, 그 이틀 전인 5월 10일 이른바 곤지암 모임에서의 녹음 내용을 옮긴 녹취록 38곳 등 녹취록 2개에서만 272곳을 수정해서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이 국정원이 바꿔가지고
재판부에 낸 것이 272곳이라는 겁니다. 녹취록, 그러니까 음성 파일이 있고요. 네, 음성 파일이 있고. 그걸 이제 글로 옮겨 적은 녹취록이 네. 초기에 뭐 한국일보 등등의 예. 전문이 공개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데 네. 알고 봤더니 여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국정원 스스로가 인정하고 뒤늦게 고쳐서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는데 네. 그 뒤늦게 제출한 그 녹취록과 처음 신문에 보도되고 재판부에 냈던 녹취록을 비교해 보니까 일단 그 합정동 모임에서만 234곳에서 네.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곤지안 모임에서 38곳 합해서 272곳인데 이 낱말뿐만 아니라 구절 또는 문단에 걸쳐서 수정을 하면서 실제 단어 수로 환산하면은 272곳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결정을 내보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정원이 결전을 이루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전성지라고 마치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돼 있는 이 보고서. 사실을 따지고 보니까 결전성지가 아니라 절두산성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결정을 내보내자. 이런 식으로 호전적 색채가 진한 문구들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라는 뭐를 획책했다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뭐 결국 나중에 국정원에서 이걸 다시 고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국정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석기 의원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매도할 당시만 하더라도 재미 많이 봤죠, 국정원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네. 곳들이 네. 단순한 뭐 토시가 잘못 들려서 뭐 단어, 토시 뭐 이런 게 틀린 건지 네. 아니면 일관되게 결정을 뭐 결전으로 바꾸고 네. 선전을 성전으로 바꾼 이런 어떤 일정한 흐름. 네. 마치 뭐 내란을 음모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가 이 부분 쭉 보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신문에 적시된 사례들은 그런 흐름이 보여요. 예. 조중동에는 이런 기사 안 나옵니다. 예. 자, 아니 국정원 자기들은 이렇게 초본을 멋대로 이렇게 고쳐도 되고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이 그랬다면서요? 예. 한 글자라도 건들면 조작이다. 어이구 좋은 말씀하셨네. 네, JTBC에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사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방위비 분담금을 주고 있죠. 자, 이 돈 모자랄까요?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한테서 받아간 방위비 분담금 잔액에서 2006에서 2007년 2년 동안 566억 원의 이자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2006년에서 2007년 단 2년간 566억 원. 잔액이나 이자 소득이 확인된 5년치만 해도 미군이 거둔 이자 소득액은 16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가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주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미군이 관리하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에서는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에 심재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방위비 분담금 잔액은 미군이 커뮤니티 뱅크에서 관리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4차례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군이 거둔 이자 수익 수천억.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수다 남은 돈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 국고에 환수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예. 이자 소득 없다고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해명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명해줬어? 미국 정부도 아니고 말이죠. 한겨레 신문 기사, 이 관련 기사는 일면에 있고요. 경향신문 13면 보도를 보면은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 총연맹 회장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계교원단체 총연맹은 172개 나라 401개 교원 노조가 가입해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념과 무관하게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진보 보수 다 회원으로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도 함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휴대전화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런 나라에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국제적인 교육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세계교원단체 총연맹은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단체인데 교사의 권리 제약과 탄압의 결과가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묵고할 수 없다라면서 행동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2면을 보니까 말이죠.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일간지 인식평가와 구독률 조사를 다룬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종합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일보가 기사로 다뤘겠죠. 연세대학보 연세춘추가 연세대학교 재학생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신뢰도, 도덕성, 전문성, 정치적 균형성, 사회기여도 6개로 해서 각 5점 만점으로 평점을 매겼는데 중앙일보가 18.63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겨레, 조선일보가 이렇게 순위에 랭크됐다는 겁니다. 자, 연세대생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 역시 중앙일보로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2위, 3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학생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 대학생이 속한 가정에서 보는 신문이란 얘기 아닐까요? 자기 돈 내고 대학생들이 보는 신문이 1위 중앙, 2위 조선, 3위 동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연세춘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신문은 한겨레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앙, 그 다음이 경향이었고요. 가장 도덕적인 신문은 경향신문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 한겨레, 그 다음 한국일보, 그 다음 국민일보네요. 가장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신문은 한국일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순이었는데요.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연세인이 현재 구독하지 않지만 구독료를 내고 구독하고 싶은 신문은 한겨레가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중앙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위가 한겨레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1위가 따로 있습니다. 정기 구독하고 싶은 종이신문이 없다. 이게 전체 응답자의 40.7%고요. 한겨레는 24.5%였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요. 저는 가장 도덕적인 신문. 여기에 중앙일보는 안 들어있네요. 중앙일보 안 들어있고요. 조선동아도 안 들어있습니다. 5위권 안에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유럽 순방의 두 번째 행선지로 영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에서 양국 경제인들을 만나서 창조 경제를 위한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L'avenir de la Corée et de la France. 예상 밖의 유창한 프랑스 말이 좌중을 사로잡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은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문화 융성의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의 문화 행보에 이 같은 의지가 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런던 시장이 초청한 만찬 행사장에서 돌발 상황을 맞았는데요. 네, 넘어진 또 박 대통령은 또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런데 이때 박 대통령이 재치 있는 한마디로 상황을 넘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드라마틱 엔트리, 극적인 입장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한 박 대통령, 공식 만찬 행사는 아주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만찬이 끝나고 나갈 때도 박 대통령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quiet exit, 퇴장할 때는 조용히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두 사람의 파란만장 인생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예.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차가울 것 같은데 또 차갑지만 않은 어떤 따뜻한 면도 있는데. 제정신 아닌 이 나라 방송. 어제 혹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염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어로도 연설을 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종북 야당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하게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 와중에 민주당이 경호실과 충돌해 말썽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안에서 민생 걱정할 때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 정쟁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어제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영국 순방 중에는 박 대통령이 도착하는 곳마다 내리던 비가 그치는 등 기상이변이 계속됐습니다. 측근들은 박 대통령이 상서로운 기운을 몰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나중에는 혹시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왔지요. 박 대통령의 놀라운 연기력에 영화 감독들마저 감탄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캐스팅하자는 이야기도 영화계에서 돌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기사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